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해충인데 이게 어떠한 해충에 의한 피해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제 피해 증상은 보시면은 이제 지하부 쪽이 이제 지하부 쪽을 섭식을 하였고 위쪽은 이제 뿌리 쪽이 이제 다 섭식되어서 이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자리파리 피해입니다. 고자리파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겉은 그래도 이제 뿌리 응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상태가 괜찮은데 이제 뽑아 보았는데 쑥쑥 뽑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자리파리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자리파리를 의심하시면 되는데 이제 고자리파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뿌리를 갉아먹어서 이제 토양의 지상 부분을 이제 완전 고사시키는 그러한 해충입니다. 네, 고자리파리의 유충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고자리파리는 이제 파리목 해충으로서 이제 알, 유충, 번데기, 그리고 성충 이렇게 4단계를 보입니다. 이 고자리파리는 주로 마늘, 양파, 파에 많이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요 이제 피해 증상은 이제 뿌리를 갉아먹음으로써 이제 아랫잎부터 황변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아까 전에 뿌리 응애와 마찬가지로 섭식하면서 생긴 이제 상처에 다른 병균이 침입해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자리파리는 연 3회에서 4회 정도 발생을 하고 이제 산란은 잎집 틈새나 주변 흙 틈에 이렇게 이제 잎집 사이나 흙 틈에 이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을 낳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알이 깨어나면은 다시 마늘로 가서 마늘을 섭식하고 다시 섭식이 끝난 애들은 다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어서 다시 알을 낳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주요 이제 피해 발생은 이제 봄,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숙태비 시용구입니다. 미숙태비를 이제 시용을 하였을 때 이제 고자리파리의 발생은 이제 급증하기 때문에 꼭 미숙태비가 아니라 완숙태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씨고자리파리 성충이 이제 노란색에 유인된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노란색 끈끈이 테이프 트랩을 이용을 해서 씨고자리파리의 밀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밀도를 측정을 하였는데 3월 하순경에 제일 높은 숫자인 390마리 정도, 이제 390마리 정도가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뭐 4월 중순쯤에 234마리 정도 이제 씨고자리파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파리는 이제 성충 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충 때 이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피해는 이제 3월 중순부터 유충 시기부터 이제 피해가 계속 누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자리파리는 이제 덜 발효된 미숙태비에 이제 알을 주로 낳고, 이제 미숙태비에 이제 알을 낳게 되면은 이제 그 미숙태비를 마늘밭에 뿌렸을 때 그 미숙태비 안에 있던 그 알들이 부화를 하면서 이제 유충이 되고 그 유충이 이제 마늘을 파먹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피해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냄새 없는 완전한 발효태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자리파리가 어디에 알을 많이 낳을까 이제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이제 고자리파리가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제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고자리파리가 어디에 산란을 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퇴비가 부패하면서 이제 생기는 물질이 3가지, 그리고 뭐 디메틸 설파이드라든가 그 갈릭, 그 어니언,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들을 처리구로 놓고서 이제 산란 유인 효과를 본 결과 이제 단백질 부패 물질에서 총 합쳐서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미숙태비를 사용 시에 이렇게 70% 60% 정도 되는 산란 유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파나 마늘에서는 대략 한 1.7%, 0.2%로 굉장히 낮은 이제 산란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결과들로 퇴비가 미숙한 퇴비가 이제 부패를 할 때 부패가 진행될 때 나오는 물질인 이 세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많이 산란을 유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숙퇴비가 아닌 부숙퇴비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고자리파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방제법으로는 이제 건전한 종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숙퇴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마늘 재배를 할 때 거의 친환경 마늘 재배 시에 암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흑색성 균핵병입니다. 이제 이 흑색성 균핵병은 대략 한 3월 중하순부터 이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얀색 균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이엽부터 이제 줄무늬가 이제 세로로 이제 시들게 되면서 그러한 발병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초중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흑색성 균핵병이 이제 진전되어서 이제 병 발생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런 식으로 고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흰색 균사에 의해서 이제 덮여지게 되고, 이제 추후에는 검은색 균핵에 의해서 이제 이 인경 부분이 다 덮이게 됩니다. 네, 5월 초중순에는 이렇게 이제 병 발생이 심하게 됩니다. 이제 흑색성 균핵병은 주로 이렇게 뿌리를 고사시키고 인경 기부를 부패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부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응이라든가 고자리파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뿌리응의 고자리파리 부패균 등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더 심각하게 됩니다. 이제 흑색성 균핵병의 피해 양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경 부분이 이렇게 초기에는 하얀색 균사가 덮이고, 이제 후기에는 뿌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사가 되고 인경에 이렇게 검은 균핵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흑색성 균핵병의 병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게 이제 흑색성 균핵병은 토양 속에서 균핵 상태로 월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동글동글한 검은 색깔 공 모양으로 이제 월화를 하게 되는데, 여름을 나게 되는데, 이게 균핵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갑옷을 입게 되면은 외부의 이제 상에 대해서 더 이제 방어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균핵 상태는 이제 얘네들도 이제 흑색성 균핵병이 갑옷을 입어서 이제 외부 상황에 이제 저항성을 많이 갖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균핵이 이제 파종을 하였을 때 9월 말에 이제 파종을 하였을 때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뿌리가 나올 때 이제 디아릴설파이드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황성분이 이제 디아릴설파이드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디아릴설파이드가 흑색성 균핵병의 균핵을 발화를 시킵니다.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있었다가 이제 이러한 디아릴설파이드를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발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병을 이제 진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하순까지는, 그러니까 월동할 때까지는 딱히 피해는 이제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입영주가 식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3월, 4월에 걸쳐서 이제 마늘을 급속 생장을 하게 될 때인데, 이제 급속 생장을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흑색성 균핵병은 뿌리를 고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 흡수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지상부가 다 고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가 끝난 뒤에 그리고 대략 한 26도씨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이 흑색성 균핵병은 병 진전이 정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균핵 상태로 되어서 이제 다시 여름을 나게 됩니다. 네, 그 흑색성 균핵병의 발병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는 균핵 발화 가능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균사 생장 가능 온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말부터 5월 하순까지 거의 모든 기간에 1월 하순경, 1월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이제 흑색성 균핵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재배 지별, 이제 시기별 이제 흑색성 균핵병의 발병률을 조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 영춘면을 보시면은 이 영춘면은 이제 나머지 두 농가, 이제 매포과 어상천면은 이제 관액 농가이고요. 어상천면은 친환경 재배 농가입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는 이제 다른 관액 농가 대비 그 흑색성 균핵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액 농가에서는 농약이 있기 때문에 흑색성 균핵병을 방제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친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흑색성 균핵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제 입영률을 데이터로 보시면은 이제 영춘면에서 이제 입영률이 48%로 가장 높았고, 컨트롤 대비 수량은 대략 한 60% 정도로 약 40%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량이 40%가 떨어진다는 것은 순이익적으로, 소득적으로 봤을 때는 40% 이상 이제 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색성 균핵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흑색성 균핵병은 토양성 병입니다. 토양에는 이제 식물들의 병을 일으키는 이제 흑색성 균핵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용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량을 살포를 하게 되면 유용 미생물이 똑같이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흑색성 균핵병도 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유용 미생물도 잡아버려서 이제 마늘 생육이 이듬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 살포량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년도 발생 지점 위주로 소면적 집중 방제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 흑색성 균핵병은 이제 토양성 병이기 때문에 군데 찍히게 되는데, 이제 군데 찍혔을 때는 군데 찍혔을 때는 그 찍힌 반경으로 한 1~2m 정도는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약재를 이제 관주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이 병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색성 균핵병은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흑색성 균핵병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였을 때 이제 방제 방법이 뚜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늘연구소에서 이제 친환경 재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를 이제 탐색하고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선발한 것은 균격파, 노피엠, 바이마이신, 이 세 가지 약재인데요. 이 세 가지 약재를 이렇게 이렇게 분소스를 통해서 이제 분소스를 이제 비닐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를 한 결과 바이마이신 500배에서 가장 높은 방제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흑색성 균핵병이 발생을 하였다 하면은 이제 이 바이마이신 약제를 가지고 이제 주변 반경 한 1m 정도를 이제 관주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토양 소독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제주도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이제 토양 소독 기술입니다. 이것은 아까 뿌리응애와 방제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제 이것은 토양 수분이 충분할 때 7월경에 이제 과립 생석회를 300평당 100kg 정도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20cm 정도 이제 로타리를 작업을 한 뒤에 이제 이랑 만들고 투명 비닐을 피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방제 전략은 흑색성 균핵병이 40도씨 이상일 때 사멸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흑색성 균핵병을 태양열 소독을 하였을 때 이제 발병률이 22.4%로 무처리 45% 대비 대략 한 23%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소독, 이제 휴양기 때 태양열 소독을 한다면 이제 태양열 소독을 한다면 흑색성 균핵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마른병입니다. 입마른병은 이제 사람에 있어서 감기처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이제 병들인데, 이제 또 이렇게 쉽게 오는데 또 병에 대한 파급력도 이제 막대한 그러한 병입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반점이 찍히고, 발생 초기 때는 이렇게 반점이 찍히고, 이제 발생 후기 쪽으로 가면서 이 반점이 서로 이어지면서 이제 끝끝내는 이제 그 잎이 모두 다 고사되는 그러한 병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잎 전체가 다 말라지게 됩니다. 이제 입마른병은 이제 곰팡이성 병으로서 이제 생육 후기에 다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병과 거의 비슷하게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밀식할 경우에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병 초기 때 이제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입마른병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잎 전체가 이제 다 탄 듯이 이렇게 다 고사를 하게 됩니다. 마늘 재배지에서 입마른병 포장 입영률을 조사를 한 결과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급격하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중순 이제 생육 중기, 생육 후기부터 이제 입마른병의 포장의 입영률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입마른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장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 잎이 이제 고사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광합성할 이제 잎사귀도 부족하고, 그거에 따라서 양분도 떨어지고, 양분 떨어지니까 이제 구로 들어가는 양분도 떨어져서 수확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또한 입마른병은 이렇게 잎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늘의 잎편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장성 병으로도 속합니다. 이제 저장을 할 때도 이제 입마른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저장성 병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통풍을 잘 되는 곳에 잘 걸어 두시거나 이렇게 그 습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입마른병의 방지 방법으로는 이제 병 예찰을 철저히 하여서 발병 초기 때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략 한 10일에 한 번씩은 이제 친환경 약제를 타서 이제 한 번씩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입마른병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약제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마늘연구소에서 이 또한 입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수 방제 약제를 선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물 추출물 플러스 목초액 등 이제 7종에 관해서 이제 7종에 관해서 입마름병 입역률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균격파라는 유기농 자재에서 이제 제일 높은 방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마름병을 방제를 하시고자 하시면 이제 이 약제를 구입을 하셔서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한 10일 간격으로 처리를 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제 균격파 이 유기농 자재의 성분은 이제 정향추출물 그리고 목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